그림과는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과 염분을 측정한 구간을 나타내는 이 구간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해수면이 위치한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기에서 보고 그대로 이 데이터 해석해 봅시다.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차가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지. 이게 수온이고 이게 염분이니까 A하고 B의 수온차 누가 커요? A가 크지. A의 편충 수온은 약 19도 정도인데 여기 수심은 14, 13, 12, 11도 정도 돼요. 19도에서 11도로 해서 한 8도 정도 차이 나는데 B는 23도 정도인데 17도니까 6도 정도 차이 나겠네. 그치? 그래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 읽으면 되니까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차는 A가 크다 그러면 맞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풀 수 있어. 눈이 있으면. 그치? 40m 깊이 쭉 긋고 A에서 쭉 내려서 이 지점 포인트 연결해서 얘랑 온도차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역 방향으로 유입되는 여기가 우리나라 어디예요? 미안해.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울산이 포항. 울산에 태화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어요. 태화강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기억적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표충 염분은 지금 현재 A의 표충 염분은 33.4 psu예요. 그쵸? 근데 담수는 염분이 없지. 유입이 된다 그러면 얘보다 작아지겠지. 담수 유입이 일어나면 염분도는 낮아질 거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쉽죠? 기억으로 담수가 유입된대. 당연히 낮아지겠지. 그냥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무도 안 배웠어도. 그 다음에 표충해수의 밀도는 C보다 A가 크다. 표충해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C하고 A만 비교를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밀도는 수온이 낮으면 커요. 그 다음에 염분이 높으면 커요.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건 수온과 염분인데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표충해수 C하고 A를 비교를 해보면 C는 약 23도 정도 되고 A는 19도 정도 돼요. 우선 A의 밀도가 더 크겠지. 수온으로만 보면. 염분을 보면 C의 염분은 33.4보다 크고 33.5보다 작으니까 33.45 정도고 A는 33.4예요. 여기 거의 0.05밖에 차이가 안 나지. 얼추 비슷한데 여기 수온 차이는 4도 정도 차이가 나요. 수온의 영향을 조금 더 받겠지. 온도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A가 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편충해수는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이해됐어요? 염분에 따른 밀도체가 크려면 염분이 뭐 34%이면 한 33%, 뭐 이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0.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차에 의한 밀도차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수온이 낮은 A가 수온이 높은 C 쪽보다 밀도가 클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지. 밀도가 수온과 염분에 누가 봐도 작게 밀도가 농도가 진할 거잖아. 찬물이 밀도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수랑 관련된 걸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한 문제 맞았겠죠 여러분들은? 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켜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현재 함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X와 Y의 반감기는 각각 0.5 억년과 2 억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봅시다. 우선 화성암 A의 나이를 구해보자. X의 반감기가 0.5억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반감기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생성된 당시엔 방사성 원소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모온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온소만 있어요. 얘가 자연 붕괴되면 자온소가 되는데 처음에는 얘만 100% 있다가 그 다음 얘가 절반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50%로 절반 감소하면 줄어든 만큼 늘어나니까 얘는 1대1이야. 1대1이라는 이야기는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가 1대1이라는 이야기는 반감기가 1회 지났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말이야. 50이 절반 되려면 25% 되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반달의 절반 이렇게 돼요. 줄어든 만큼 늘어나니까 얘는 1대3의 비율이에요. 1대3이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율이면 반감기가 2회다. 보통은 2회 정도에서 끝나고 많이 나와도 3회 정도. 그럼 얘가 한 번 더 12.5%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 줄어든 만큼 늘어나서 1대7이 돼요. 반감기 3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처음량의 2분의 1, 처음량의 4분의 1, 처음량의 8분의 1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쪽에 알겠죠? 처음량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물어보든지 1대1, 1대3, 1대7 50%, 25%, 12.5%로 있다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 세 가지 경우로 물어봐요. 알겠죠? X가 반감기가 0.5년인데 모온소와 자연수비가 1대1이래. 반감기 몇 회? 1회. 그러면 화성암 A의 나이는 얼마? 0.5년. 그치? 반감기, 화성암 B는 모온소와 자연수비가 1대3이야. 반감기 몇 회? 2회 지났어. 이 Y의 반감기가 2회 지났고 Y의 반감기는 2억년이니까 B의 나이는 얼마? 4억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생성 순서를 밝혀야 돼요. 보통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된 게 이제 엄청나게 변성하게 여기 물결이 변성함이라고 돼 있어. 변성함이라고 돼 있고 퇴적암은 변성함이 만들어진 이후에 퇴적된 거야. 왜? 여기에 이 층의 바닥에 뭐가 있냐면 기저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2층의 바닥에 자갈 같은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알갱이의 성분이 뭐냐면 변성암 성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변성암이 완전히 변성암하고 있는 다음에 풍화 침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쪼개져 이렇게. 그리고 나서 퇴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변성작용을 받으려면 이 변성암이 제일 먼저 퇴적이 되고, 아유 미쳤다. 변성암이 있던 부분에 지층이 있고 여기 지층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얘가 관입해요. 관입을 해서 화성암 B가 얘가 화성암 B니까 B가 관입을 해서 뭘 시켜? 변성암을 만드는 거야. 그 전에 퇴적이 돼 있었는데 이 퇴적된 지역이 관입으로 인해서 여기 일대가 다 변성작용을 받아버린 거야. 무슨 말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융기, 침식, 침강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온 퇴적암이 퇴적됐어. 그리고 나서 화성암 A가 관이됐어요. 왜? 이 화성암은 지금 현재 여기 퇴적암을 뚫었고 이 퇴적암 속에 이 화성암에 여감이 없지. 얘가 더 나중에 퇴적됐다는 이야기야. 아니 뚫었다는 이야기야. 관이.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 관입이 일어날 때 변성암의 생성은 거의 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그마가 뜨거워서 관입되고 있을 때 얘네가 변성작용을 받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융기침식 침강이 있었다는 건 기저여감을 보고 우리가 찾은 거야. 융기침식 침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부정압이 있다는 거지. 부정압 밑에 지금 관이방처가 여기 들어있지만 이게 난정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난정압이다. 관입체들이 포함된 부정압이 난정압이에요. 퇴적암의 연령은 이게 퇴적암이에요. 화성암 A 여기 있어 0.5억년이야. 화성암 B 2억년이야.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연령은 0.5억년보다 많다. OX 5 이거 0.5억년이면 더 됐겠지. 맞아요.
자, 2억 년 후. 2억 년이라면 반감기가 이거 2억이니까 2억 년은 반감기 1회가 더 지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의 b는 1대 7이지. 그죠? y분의 y 다시 함량 1대 7이니까 7이에요. 7. 오케이? 답은 3번. 됐어요? 기저혈감을 발견하고 부정한 면을 찾는다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생성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니은의 태저감 연령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화석은 뭐가 있을까? 화폐석도 있고 공룡도 있어요. 얘가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저는 몰라. 근데 이제 이게 백악기 이후에 일어난 지각 변동이면 여기는 화폐석이 있을 테고 이게 주라기 이후에면 얘 같은 경우는 공룡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2억 년부터 0.5억 년, 5천만 년 된 사이인데 신생계 자체가 6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니까 살짝 걸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응? 저거 B 관이 쓴 거. 아, 사업. 그래요. 사업. 사업이 썼죠? 사업. 됐죠? 어쨌든 사업. 고생될 수도 있겠다. 다 걸리겠네. 여기 A가 뭐예요? 실놀 이야기. 다 나왔네. 끝. 여기는 석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캄브리아기가 있어. 그 쌤이 카모실대 석패 트지백 앞에 머리 글자 정도는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얘는 암모나이트네요. 중생대의 표준화석. 얘는 삼엽축이네요. 오생대의 표준화석인데 둘 다 물속 환경이에요. 얘네가 발견된 지층은 물속에서 퇴적된 지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물속 생물이니까. 아시겠죠? 자, B의 파충류는 번성은 안 하고요. 이때쯤 파충류가 생겨요. 뭐지 파충류? 파충류가 번성한 건 중생대예요. 알겠죠? 파충류였어요. 그 다음 판게아는 C에 형성되었다. 태엽이 형성되었다. 판게아는. 그죠? 판게아가 고생된 말에 형성이 되니까 트라이아스기부터 판게아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은 트지백,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니까 틀렸고요. 얘네들은 물속생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상생물의 화석이 아니라 물속생물의 화석이고 이 지층은 과거에 물속이었을 것이다. 근데 육지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뭐 했다? 융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번에 답띵 나오면 되게 쉽죠?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태풍의 최대 풍속에 따라서 태풍의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봅시다. 5월 21일 5일 21시 여기죠.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고 왼쪽이니까 안전반원이지. 태풍의 왼쪽은 안전반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모두 다 이연반원이니까 우리나라는 안전반원에 속해 있는 거고 일본은 이연반원에 속해 있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근데 당연히 제주도 안전반원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6일 09시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풍속이 6일 09시보다 그럼 여기는 37m/s래 풍속이. 그럼 이 정도에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태풍의 강도는 강이고요. 6일 09시는 6일 03시는 43m/s예요. 이것에 가깝지. 6일 그러니까 37에서 40
이게 딱 안 떨어지냐?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47m/s니까 여기가 매우 강, 여기는 강, 그럼 여기는 매강? 웃죠, 빼고? 그러니까 동사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육지 근처에 다다라서 북상하면서 실제 의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열대 해상이 아니니까 수증기 천열의 공급이 없어요. 에너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때가 가장 강했으니까 기압도 제일 낮았고 풍속도 제일 셌고 올라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6일 9시보다 6일 3시가 더 강하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우 강했고 북상하면서 점점 기압은 높아지고 풍속은 약해지고 세력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이 나이니까 얘도 저기압이야. 그래서 기압이 낮으면,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6일 15시 32m/s 이상이니까 이 정도 되니까 중이다. 맞죠? 정말 쉬운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찾아서 읽으시면 돼요.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황사의 수는 서울보다 부산이 많다. 서울은 이래, 부산은 이래. 누가 많아? 개수 세면 서울이 많지? 틀렸지? 그치? 연평균 발생 일수야. 세면 돼. 카운팅하면 돼요. 자, 발원지에서 생성된 모래먼지가, 자, 여기에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건 여기가 지금 현재 중위도 지방이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이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뭐다? 편서풍이다. 기상현상과 관련돼서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방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대부분의 것은 다 편서풍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쪽이 서쪽이고 우리나라가 동쪽이지, 서에서 동쪽으로 뭔가가 이동을 했어. 모래바람이, 모래먼지가, 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건 맞아요. 위도 30도, 60도 사이에서는 무조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 있는 현상이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황사는 고온 다습한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고온 다습한 거 어떤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이죠.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가 언제야? 여름이야. 근데 황사는 언제 발달해? 주로 발생하는 건 봄이지, 봄. 주로 봄에 발생해. 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뭐죠? 양쯔강 기단이에요. 양쯔강 기단은 고온 건조해요. 또는 온난 건조, 이렇게 온도가 높고 건조하다, 습도하다. 온난 건조한 공기 덩어리, 고온 건조한 공기 덩어리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습했어요. 누가 봐도 습한데 황사가 생기진 않겠지. 습한데 막 모래바람이 일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 이것도 그냥 쉽게 맞춰지는 문제였어요. 그죠?